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어제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나섰습니다. 독립국가위원회 형태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자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현 정권과 국회는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유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민대책위 통해 밝힌 특별법 입법 청원, 대략적인 내용하고요. 이런 결정하게 된 그런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이 특별법을 갑작스럽게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아시다시피 이미 일찍부터 저희는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모든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2달 정도 동안 저희가 이제 특별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면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요. 예. 특히 이번 국정조사를 겪으면서 좀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철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강력한 처벌을 하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을 하고 그 대안이 지속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그러한 것까지 저희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라든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이후에 또 조사가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걸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이 국정조사가 물론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이 기관 보고를 통해서 특히 이 피감 기관들의 자세, 보고를 해야 할 이 기관들의 어떤 그 준비 내용이라든가 생각들을 들어보고 나서 좀 많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예. 이게 좀 진짜 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실에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예. 입법 청원의 뼈대 중에 4.16 참사 특별위원회 구성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 국조특위와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어떻게 구성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구성을 보면 기존 정당에서 제출한 법안과는 좀 많이 구성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 국회와 저희 피해자 가족들, 국민들이 추천하는 그 위원들이 동수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예. 그다음에 활동 시한도 저희는 기본 2년, 이거 필요하다고 그러면 1년 더 연장을 해서 최대 3년까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도 기간 동안 오래 활동을 해야만 이후에 대책이 나왔을 때에도 그 대책이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리 위원회가 같이 갖고 있어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존의 국정조사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증인이나 어떤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거나 협조를 잘 안 하거나 자료를 제출을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사실 정확한 제재 수단도 없고요. 또 제재를 한다고 해서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너무 한계가 많은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내올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다른 내용 가운데 치유 기억소위원회 구성 이 부분도 예, 좀 예. 눈에 띄는데요. 네. 요 얘기는 이제 참사 직후에 정부가 뭐 생존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뭐 장치를 마련해 가동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예. 이런 것들 대부분 좀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약속을 안 지킨다기보다는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물량 공세에서 인원을만 계속 투입을 해서 무언가를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과정을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 가족들만의 치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작게는 이 안산시, 크게는 나라 전체의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1억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함께 치유해 나가면서 기억해 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치권으로부터 그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뭐 16일까지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 처리하겠다. 그 얘기 들었는데 그 법안 다 받아 보셨는지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정치권에서 내놓은 법안들이요. 예, 물론 그 현재 정당에서 내놓은 특별법은 총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물론 정당이 4개니까요. 예. 근데 그 중에 뭐 저희 쪽의 입장과 상당히 비슷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양당이라고 표현하는 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보면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야당의 안이 조금 더 저희 쪽하고 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다. 뭐 활동 시한이라든가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활동하는 내용 그다음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제재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당안은 거의 규정이 없고요. 예. 그런 세부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안은 조금 낮긴 합니다만 보완할 점이 많이 있고 예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의 과제가 이제 입법 청원하셨지만 결국은 이 특별법이 법으로 완성되려면 국회 통과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특히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기존의 어떤 법 체계라든가 또는 검찰만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주의라든가 이런 기존의 관행이나 질서를 많이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이 유례없는 대참사였다 그러면 이후의 대책이나 해결 방안도 유례없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야만 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야에다가 오늘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여야와 저희 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3자 협의 체계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특별법과 관련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소권 관련해서는 수사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걸 좀 고려하면 어느 정도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이건 뭐 가정입니다. 만약에 뭐 여당이든 뭐 정치권 네. 전체든 이 가족들이 제안한 이 특별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네.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사실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놓기에는 좀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잘 받아들여 주셔서 전 국민들이 그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물론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국정조사 특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좀 제대로 검증이나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청와대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그 사고 당일날 대통령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물론 그 어떤 보고 체계라든가 위기 대응 그 시스템이랑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예. 글쎄요, 그 유선상의 보고 뭐 서면 보고 두 차례 외에는 그 일절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 회의도 없었다.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날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정지가 되었던 날이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국조특위라든가 이런 진행 상황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병권 위원장과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현 상황 타개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직접 면담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 없으신가 여쭤봤는데요.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가족들 간에 혹시 이 문제 논의가 되셨는지요? 예, 저희들은 이제 대통령을 다시 한번 좀 뵙고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또 정부 여당 또 야당까지도 하셨던 이야기들 그동안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면서 그동안 무엇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또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지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제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곳에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반응을 지켜보고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여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 이후에 상황을 한번 보시겠다는 얘기고요. 예. 특별히 이제 국조특위 진행하면서 지금 MBC가 청문회 나오지도 않고요. 네. 예, 유경근 대변인께서 가셨다가 또 문전박대도 당하셨는데, 네. 예, 뭐 여러 심경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좀 답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S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 상황을 본다면. 예. 예, 뭐 그런 면이 좀 있죠. 예. MBC는 글쎄요. 지난번에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조금 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좀 그 자리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MBC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었고 MBC의 노조 위원장이 오셨으니까 차라도 한잔하고 이야기 좀 하십시다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차단이 돼서 조금 당혹스러웠었고요. 어쨌든 밖에 나와서 큐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좀 밖에서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많이 승진도 심하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글쎄요, 그걸 내부에서도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해법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바라는 것은 이제 8월 초에 있을 청문회 때는 반드시 좀 출석을 해서 예. 관련되는 의혹들도 해소하고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그래서 좀 진짜 과거에 좋았던 MBC의 모습으로 좀 돌아갈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후 상황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특별법 입법 차원이나 또 가족들의 입장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인터뷰 요청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